이번 시간에는 매출 매입 유형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할 때는 이 두 가지 메뉴가 가장 기본적인 메뉴입니다.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이 있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있는데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일반 전표 입력과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것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입력을 할 때 꼭 매입과 매출의 유형 코드를 입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전표는 매입 매출 유형이라는 것이 없이 차변, 대변만 입력을 하면 되는데 매입 매출 전표는 매출 유형과 매입 유형을 구분해서 입력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구분을 하는 이유는 이 유형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서에 다 반영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매출 매입 유형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화면입니다. 이 입력 화면에 이렇게 유형이라는 것이 나오죠. 프로그램을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띄워볼게요. 자, 기간은 4월에서 6월까지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보면 여기에 유형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날짜가 있고 번호가 있는데 이 전표 번호는 자동으로 부여가 되죠.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는 번호가 앞에 5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입력할 때 항상 유형을 선택해야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을 한번 해보면 자, 엔터 치면 위에 게 그냥 복사가 되죠. 자, 유형에서 뭔가를 선택하도록 나옵니다. 유형에 이 커서가 가 있을 때는 하단에 부가세 유형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보고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이 매출 유형, 오른쪽이 매입 유형입니다. 매출 유형은 11번부터 24번까지 있고요. 매입 유형은 51번부터 62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11번은 과세라고 되어 있고요. 매입은 51번이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똑같은데 코드 번호가 다르죠. 그래서 매출 유형을 보면 11번 과세, 12번 영세, 13번 면세 이렇게 쭉 있는데 일단 이 유형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유형에 커서가 가 있을 때 이 하나를 선택합니다. 만약에 매출 과세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11번 하고 코드를 입력해 줍니다. 품목은 그 세금 계산서다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에 있는 그 품목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제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금액 같은 거를 입력을 하면 되고요. 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가 10% 자동으로 입력이 됐고 그 다음에 코드 거래처를 선택을 하고 전자 여부를 선택을 하고 분계 유형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분계 유형을 선택하면 하단에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유형을 꼭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화면을 보면 위에 보면 이렇게 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개의 탭이 있죠. 맨 왼쪽에 전체 입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입력 그리고 요 빨갛게 3개가 있죠. 빨간 3개는 매출 유형 3개입니다. 매출 과세, 매출 카과, 매출 현과 그리고 매입 과세, 매입 불공, 매입 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산세, 의제료 매입, 종이세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체 입력 탭에서는 이 밑에 있는 매출과 매입 모든 유형을 여기에서
다 선택하면서 입력을 할 수 있는 이 탭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전자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나는 전자만 입력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전자 입력 탭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따로 전자 여부를 선택할 필요 없이 여기에 입력된 건 전부 전자로 되는 거고요. 맨 끝에 오른쪽에 있는 종이 세금을 선택하면 여기는 전부 종이 세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입력한 것들은 전체 입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종이로 표시된 종이 세금. 자, 6월 30일에 통신요금, 이거는 전자로 돼 있네요. 그럼 이거는 전자 입력을 가서 보면 6월 30일에 통신요금, 얘는 전자에서 조회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전자가 아닌 불공을 볼 수도 있겠네요. 4월 30일 불공 임차료다. 그러면 전자가 아니죠. 그럼 종이세금에 가서 보면 4월 30일 불공, 이게 여기서 표시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탭 종류별로 입력할 때도 이걸 사용해서 만약에 종이만 계속 나는 수기 입력을 한다 그러면 아예 여기에다 놓고 입력을 하면 편한 거고요. 또는 다 입력이 끝난 다음에 종이세금이 뭐가 있는지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종이세금 쪽으로 가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과 조회할 때 이 탭을 이용하면 편리한데요. 그런데 요 또 의제료 매입이라는 탭도 있네요. 의제료 매입은 전체 입력에서 예를 들면 이 면세가 있는데 이 면세에 대해서 의제 매입 설정을 한다. 이게 의제 매입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의제 매입 설정이 된 것들은 또 여기에서 조회가 됩니다. 또는 내가 의제료 매입만 쭉 수기로 많이 입력을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아예 여기에서 입력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의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하단을 보면 0으로 된 거는 의제료 설정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 1번으로 하면 의제 매입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 대상은 1번을 선택해주면 공제율을 여기서 또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의제료 매입만 입력하거나 조회할 때 이 탭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가산세는 지금은 가산세가 없는데 전자세금 계산서를 자동으로 우리가 불러왔을 때 지연 발급 또는 지연 수치 이렇게 가산세 대상인 것들은 자동으로 여기서 가산세 부분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 가운데 있는 게 매출이 3개, 매입이 3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매출 매입 3개를 세팅을 해 놓긴 하는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유형을 매출 3개 매입 유형을 설정을 해서 설정을 바꿔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간편 집계라는 메뉴에서 역삼각형을 눌러보면 중간에 탭 화면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탭 화면 설정에서 자, 여기 탭들이 아까 위에서 봤던 그 탭들이 다 나오는데 다른 것들은 고정 탭이기 때문에 선택을 바꿀 수가 없고 요 매출 3개하고 매입 3개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탭입니다. 그래서 맨 세 번째 있는 매출 현과가 있는데 이거를 나는 매출 현과 말고 매출 면세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긴 또 매입은 매입 불공이 두 번째 있는데 매입 불공 말고 매입 현과를 두 번째 탭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바꿔서 확인을 누르면 내가 선택한 대로 매출 면세 그리고 두 번째는 매입 현과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별로 많이 쓰는 탭이 있죠. 그거를 바꾸고 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지금은 매출 현과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매출 현과로 탭을 바꿔서 또 조회하거나 입력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유형 탭을 입력할 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코드를
전체 입력해 놓고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유형 탭을 활용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고요. 탭 화면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탭 화면을 설정을 바꿀 때는 이 중간에 있는 간편집게 옆에 역삼각형을 눌러서 중간에 탭 화면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탭 화면 설정 도움창이 나오고 여기에서 설정을 바꿀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그 유형 코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매출 유형 코드입니다. 이렇게 매출 유형 코드가 있는데 자,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11번부터 24번까지 있고요. 11번 과세는 세율 10% 매출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11번 과세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영세율 매출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것을 입력할 때는 12번 영세를 선택합니다. 그다음에 면세 매출 계산서를 입력할 때는 13번 면세를 선택하고요. 14번 건별은 무증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규 영수증 미발행 과세 매출,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카드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 발급도 안 한 그냥 현금 내고 기타 그 포스 영수증만 가져간 그런 매출이 있다. 그런 매출을 입력할 때 무증빙은 아닌데 정규증빙은 아니죠. 정규증빙이 아닌 이런 매출은 14번 건별로 입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임대업자의 간주 임대료 입력할 때도 간주 임대료도 별도의 어떤 정규증빙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4번 건별이라는 이 유형을 선택합니다. 15번 간이는 간이가세자의 매출을 입력할 때 입력을 하는데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되지 않고 이제 총액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다음에 16번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직접 수출 또는 용역이다 하더라도 그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그런 용역 매출에 대해서는 이 16번 수출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17, 18, 19는 전부 카드인데요. 카드를 카드 과세 매출, 카드 면세 매출, 카드 영세율 매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명건은 아까 14번 건별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 건별은 일반 과세 매출에 대해서 정규증빙이 아닌 경우, 이 명건은 면세 매출에 대해서 정규증빙이 아닌 경우에 20번 명건을 선택합니다. 그다음에 전자화폐 결제부는 21번 전자를 선택하고 22, 23, 24는 현금 영수증인데 이것도 과세 매출은 22번 현과, 면세 매출은 22번 현면, 23번 현면,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출은 24번 현영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보면 일단 증빙의 종류가 뭔지를 나타내고 있죠. 세금 계산서인지 카드인지 현금 영수증인지 아니면 정규증빙이 아닌 건지, 그리고 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엔 이 카드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영세율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유형 코드가 분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입 유형 코드입니다. 매입 유형 코드는 이렇게 51번부터 62번까지 있는데 표로 정리해서 보면 51번 과세는 10% 세금 계산서를 내가 수취했을 때 이 코드를 씁니다. 그리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는 52번 영세, 면세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53번 면세, 54번 불공은 10% 세금 계산서를 받기는 했는데 불공제되는 경우, 매입세에 불공제되는 경우에는 51번 과세를 하면 안 되고 54번 불공을 선택합니다. 55번 수입도 세금 계산서이긴 한데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 세금 계산서일 때는 수입이라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56번은 지금 사용되지 않는 코드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카드, 카과, 카명, 카형은 카드 매입인데 매입세 공제 가능한 그 과세, 카드 과세일 때 매입세 공제를 할 때는 57번 카가 유형을 하고요. 이 카면은 신용카드로
만약에 농산물을 샀습니다. 음식점에서. 그러면 음식점은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할 수 있는데 의제 매입세 공제는 면세 계산서를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카드로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했을 때도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카면으로 입력을 하고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과나 현면일 경우에는 또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라고 할 때는 61번 현과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 아까처럼 음식점이 뭐 농산물 등을 현금을 주고 샀는데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할 때는 62번 현면으로 입력하고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형 코드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이 유형 코드가 신고서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그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출 유형을 우리가 유형별로 입력을 하고 나면 이게 부가세 신고서의 매출 부분입니다. 부가세 신고서의 맨 위에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얘는 또 이 과세죠. 과세를 이렇게 구분했고 그다음 영세율 매출을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기타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한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금액이 보이게 되는데 어떤 유형이 여기에 반영이 되는지 보면 자 11번 과세로 입력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여기 과세 세금계산서 매출에 쭉 집계가 돼서 합계가 보이는 거고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과세 매출이지만 매입자 발행이라고 별도로 표시하는 그 기능이 있는데 그 매입자 발행으로 표시한 세금계산서가 여기에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분은 카과, 전자, 현과로 입력한 매출이 여기에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14번 건별로 입력한 매출이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로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12번 영세로 입력한 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매출 영세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세율 중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집계가 되고 기타 영세율은 16번 수출로 입력한 것 또는 카형이나 현영으로 입력한 것들이 기타 영세율에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형을 잘못 입력했다라고 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여기로 들어갈 부분이 여기로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유형을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세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급 및 수치 여기에서 계산서 발급 금액에는 13번 면세로 입력한 면세 매출 계산서 금액이 집계가 되고요. 계산서 수치 금액에는 53번 면세로 입력한 면세 매입 계산서 합계가 여기에 자동으로 집계돼서 반영이 됩니다. 자, 신고서뿐만 아니라 신고 부속 서류에도 자동 반영이 되는데 11번 과세로 입력한 과세 세금 계산서는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자동 반영이 됩니다. 12번 영세로 입력한 것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13번 면세로 입력한 유형은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여기에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16번 수출로 입력한 경우에는 수출 실적 명세서와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17번 카과 또는 19번 카형 또는 밑에 뭐 전자, 현과, 현면, 현형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집계표에 이렇게 과세분, 면세분 등으로 구분돼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매입 유형은 일단 신고서에 반영되는 부분을 보면 부가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부분입니다. 이 매입세액 부분에서 세금계산서 수치분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 수치분은 일반 매입하고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유형은 똑같습니다. 일반 매입이나 고정자산 매입이나 똑같이 51번 과세, 52 영세, 54 불공, 55 수입으로 입력한 유형들이 여기에 집계되는데 그러면 일반 매입하고 고정자산 매입으로 나눠지는 기준은 이 유형이 아니라 분계입니다. 이 매입 매출 자료 입력을 하면서 하단에 분계를 하는데 분계할 때 계정 과목이 매출 계정 과목을 썼을 때는 일반 매입으로 이거는 매입이니까 고정자산이 아닌 다른 계정 과목 매출이 아니라 뭐 복리후생비라든지 원재료, 상품 이런 계정 과목을 쓴 매입인 경우에는 일반 매입으로 집계가 되고 비품, 기계장치, 건물, 뭐 차량 이런 고정자산 계정 과목을 쓴 매입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고정자산 매입 쪽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치분이 아닌 그 밖의 공제세액란에 반영되는 것은 카가와 현과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이 54번 불공인데요. 자, 54번 그 세금 계산서를 받았지만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 계산서가 있죠. 이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54번 불공으로 입력하는데 이 불공으로 입력한 세금 계산서의 합계가 여기에 반영이 되고요. 그런데 이 불공은 위에도 반영이 됐죠. 그래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 세금 계산서는 불공 유형을 입력했을 때 일반 매입이나 고정자산 매입에도 반영이 되고 다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도 양쪽이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이 불공이 포함된 전체 매입세액에서 이 공제받지 못할 이 불공 매입세액을 다시 차감한 매입세액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매입 유형도 신고서뿐만 아니라 부속 서류에도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51번 과세나 52번 영세로 입력한 부분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되고 53번 면세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54번 불공은 불공이지만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이것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되고 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도 반영이 됩니다. 수입도 매입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의 합계표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카과나 카면, 카형, 현과나 현면 이렇게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반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출 매입의 유형과 그 유형이 신고서와 부속서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